CSS inner HTML. 아무튼 이런 이름인데 이게 이제 HTML 태그의 어트리뷰트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도 있긴 한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strong HTML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뭐 걸리죠? XSS 걸릴 수 있죠. 여기도 써 있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걸릴 수 있죠. 그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게 댓글창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댓글창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댓글창에다가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스트롱이면 귀엽죠. 스트롱이면 아무 의미 없죠. 근데 스크립트를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넣고 여기다가 뭔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넣은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 펑션이요. 굉장히 어, 악의적인 코드, 예를 들면 얼러트를 100개 띄운다거나 막 이런 게 막 생겨버릴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막아야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XSS잖아요.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함수가 실행돼 버리잖아요. 파싱돼서. 왜냐면 여기 HTML을 해놨으니까. 언터미네이트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네. 일단 이런 것들이 XSS고 이런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이제 스벨트 doesn't perform.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다. any sanitization 표현. 이 HTML에 대해서는 수행하지 않은 어떠한 sanitization도 이게 이제 건전하게 만드는 거 수행 안 한다. 무조건 다 그냥 파싱한다. 돔으로. 근데 이제 this isn't an issue. 이거는 이슈가 되지 않지. 만약에 컨텐츠가 믿을 만한 아티클이나 너가 쓴 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신뢰할 수 없는 유저의 컨텐츠, 예를 들면 댓글,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댓글 같은 걸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어. 너의 유저들에게. XSS 어택에.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네, 제가 쭉 설명드린 건데, 어쨌든 HTML을 할 수 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써 있는 거고요. 네, 정답은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인트로덕션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스벨트만의 독특한 개념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스벨트만의 독특한 개념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리액티비티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재미있는 지점들인데요. 뭐냐면 리액티비티 보시면은 스크립트 있잖아요. 여기서 스크립트를 보시면 아, 누르면 리액티비티가 없어요. 즉 이제 리액티비티라는 게 스벨트가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거든요. 즉 반응성인 건데요. 제가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반응이 나오는 게 반응성이거든요. 그래서 클릭 하면은 반응성이 보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바인딩 해주냐. 버튼 태그에 onClick 핸들러를 어떻게 바인딩 해주냐 하는 방법은요. 되게 간단해요. onClick 하고 여기에서 increment 하면 끝인데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네. 근데 누르면 당연히 아무 일 안 나겠죠. 여기서 이벤트 핸들러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count 이렇게 딱 로직을 실행하도록 한다 하면 되는 거죠. 네. 너무 쉽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리셋한 건데 제가 다시 돌아와 볼게요. 카운트에서 플러스 1을 해준다 라는 게 인크리먼트라는 함수의 역할이에요. 근데 보시면 1이면 타임스죠. 타임이죠. 그리고 나머진 타임스죠.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버튼에다가 onClick 핸들러를 붙이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약간 리액트랑 문법 다르죠. 리액트는 예를 들면 버튼 있으면 온 클릭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스벨트에서는요. 온 하고 땡땡 하고 클릭이 있어요. 이게 클릭이 이벤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온 체인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온 보시면 엄청 많아요. 어벌트도 있고 뭐뭐 블라블라블라 많아요. 블러도 있고 캔슬도 있고 캠플레이 어쩌고 저쩌고 체인지 클릭 클로즈 많죠. 뒤에 있는 이벤트에 대한 온이다. 즉 핸들러다. 듣고 있다. 클릭이 발생하면 인크리먼트 실행한다라고 해서 바인딩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튼에 바인딩 시키면은 클릭하면은 넘어가줘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죠?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declaration은 이게 뭐냐면 조금 더 재밌는 개념인데 보시는 것처럼 클릭하면은 당연히 이건 저희가 앞에서 다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달러 표시가 나와요, 이제. 이게 더블드인데 카운트에 곱하기 2다. 라는 이 더블드가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더블드 이렇게 하지 말죠. 여기에 P를 하고 더블드 카운트는 더블드 이렇게 만들면요. 보시는 것처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2배 곱한 게 그대로 변수로 선언된 변수가 이제 참조돼서 여기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땡땡이 있잖아요. 이 달러 표시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일 먼저는요. 이 바운드된 이 함수가 호출이 돼요. 순서가 지금 제가 실행 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그려지기 전에 p 태그랑 버튼이 그려지기 전에 이 달러 표시에 있는 애가 실행이 돼요. 이게 이제 declaration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스벨트는 돔을 업데이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가 이제 스테이트를 체인지하면 스테이트가 이제 카운트겠죠. 그런데 종종 어떤 파트 컴포넌트 스테이트의 어떤 파트는 필요한 거죠. 컴퓨티드가 계산이 다른 파트에 의해서 필요한 거예요. 즉 카운트라는 파트가 계산된 거에 의해서 더블드가 계산이 필요하다. 카운트에 곱하기 2니까. 이제 풀네임이 있는 거죠. 예시로 들어주는 거예요. first name이나 last name으로 나뉘어진 풀네임 등이 있다. 지금 저희가 카운트랑 더블드로 했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예시고 풀네임이랑 이제 풀네임이랑 first name, last name이 좀 더 말이 되는 맥락이 맞는 예시죠. 그래서 리컴퓨티드 된다는 거예요. 카운트가 체인지 되면 더블드가 리컴퓨티드 된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for these 이런 것들 우리가 reactive declarations라고 가진다. 우리는 갖는다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상한데 금방 익숙해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reactive declaration과 statements는 will run after other script code and before component markup is rendered. 즉 무슨 얘기냐면 다른 스크립트 코드보다는 후에 실행되고 후에 런이 되고 그러나 before 전에 컴포넌트 마크업이 렌더되기는 전에 그 전에 런 된다는 거예요. 이거의 실행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실행 순서는 다른 스크립트 코드보다는 후에 되는데 이거는 컴포넌트 이 아래에 있는 마크업 이게 렌더되기 전에 이게 호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보여지는 게 이렇게 잘 보여지겠죠. 순서대로 잘 반영이 돼서 바뀌는 게 반영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statements까지 가보죠. 오늘은 updating arrays and objects까지 한번 해보죠. reactivity까지. 네, 쭉 가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죠. 이 달러를 붙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구술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 리액티브 밸류를 선언할 때 제한이 없어요. 콘솔 로그 같은 것도 해도 돼요. 이게 함수잖아요. 호출되는 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이게 더블드 같은 어떤 값이어야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값이어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값이어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콘솔 같은 함수도 된다는 거예요. 네. 함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리액티비티를 선언했다라고 하면요. 저희가 핸들 클릭을 선언해서 지금 여기다가 호출해서 이렇게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카운트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가 찍혀요. 하면 안 찍혀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를 해보죠. 네, 이게 막 지금 스테이트가 계속 바뀔 때마다 이게 엄청 찍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요거는 찍히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요 달러 있죠. 요거는 지금 이게 파싱되는 게 엔진이 파싱해서 했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요거보다는 요 예시를 들죠. if count가 10이 넘어간다 하면 alert을 띄워라. count is high. count를 다시 0으로 만들어 버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10이 넘어가면은 다시 0이 되는 거예요. alert이 뜨면서요. 그 다음에 0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 달러 표시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다른 스크립트보다는 나중에 그러나 이게 렌더된 다음에 선언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updating arrays and objects 보면요. 리액트에서도요.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리액트에서 뭐가 똑같은 게 있냐면 요거 앞에 거 있잖아요. 앞에 거는 제가 조금 더 뭐 설명을 좀 너무 불분명하게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리액티비티에서 다른 사용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보충해서 설명드릴 거는 많이 없어요. 그냥 문법이 이런 게 또 가능하다 이런 정도고요. 다만 이 부분 제가 그 콘솔 찍는 거는 아마 이게 실행 순서를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 다시 수정해서 올려볼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Updating Arrays and Objects는요. 이거는 리액트에서 상태 값을 변경해 줄 때랑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마 그 변수의 타입을 생각할 때 그 레퍼런스 타입이 있고 그 프라이밋 타입이 있잖아요. 프라이머리 타입이었나? 그 이제 주로 되는 타입인 거죠. 변수 타입. 변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서 그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데 주소 타입, 변수 타입, 래프 타입, 참조 타입과 값 타입. 제가 말한 게 이거죠. 밸류 타입이랑 참조 타입이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원시 타입, 프라이머티브네요. 프라이머티브. 프라이머티브 타입은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 복사가 일어날 때 메모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건 좋은 글이에요. 좋은 글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원시 타입은요. 주소를 복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소를 복사하는 게 아니어서 무슨 얘기냐면 값 자체를 이 변수가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에 저장한 거예요. 그게 프라이머티브 타입이에요. 그런데 레퍼런스 타입은 뭐냐면 값 자체를 이 변수가 점유한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수가 점유한 메모리에 주소를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가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안에 값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값, 이 reference 타입에 할당된 값이 바뀌었다고 인지를 못해요. 바꿔 말하면 저희가 이 넘버스 안에 있는 1, 2, 3, 4 이런 값들을 예를 들어서 넘버스 안에 0 해서 4 이런 걸 할당하는 코드를 실행한다고 치더라도 물론 여기선 바뀌었죠 당연히 이거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걸 하더라도 넘버스가 다른 값으로 바뀌었다는 거를 스벨트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리액트에서도 똑같이 배우셨죠? 그래서 이뮤터블 라이브러리 쓰잖아요. 이뮤터블 아시죠? 네, 이런 라이브러리 쓰죠? 그래서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상태를 업데이트할 때 그 상태 값이 만약에 레퍼런스 타입의 값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해서는 안 되죠. 푸시를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레퍼런스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면 레퍼런스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줘야 하냐? 푸시가 아니죠. 해봤자 안 바뀌죠. 푸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넘버스에다가 새롭게 어레이를 선언해서 할당해줘야지 레퍼런스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numbers length 플러스 1을 할당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add number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잘 동작하죠. 네.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넘버스. 이거 리액트에서도 똑같이 배우셨죠? 네. 상태 관리할 때 직접 레퍼런스 타입의 상태에는 직접 그거를 푸시해서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새롭게 선언해서 이뮤터블 한 거를 규칙을 지켜줘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updating arrays and objects까지 봤어요. 나머지는 사실 다 보시면 아시는 부분들이고 이거 오브젝트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스벨트 인트로덕션이랑 리액티비티까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스테이트먼트는 조금 설명이 미진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얼추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리액트랑 중간중간 비교하면서 설명했고 이건 진짜 간단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네요. 그래서 다음에 깜짝 이 스펠트 튜토리얼로 다시 돌아오면 스펠트 5가 나온대요. 그래서 5 나오기 전에 한번 본 거고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프랍스부터 쭉 이어서 로직, 이벤트, 바인딩스, 라이프 사이클, 스토어즈 쭉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 라이브는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면 편안한 밤 되세요.